네, 안녕하세요. 국진빵 해체쇼 2 여의도대 내란청산학과 오늘 특집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와, 이분들, 와, 안녕하세요. 여의도대 내란청산학과 오늘은요 특집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여의도대 내란청산학과 그 1부 기사픽과 2부 이제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시장 고발을 가열차게 두 건이나 하고 여기 오신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 그 고부건 변호사님입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부건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은 김용태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두 분 같이 참여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김해체 행동 방송에 오셨는데요. 자기소개를 간단히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고 변호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부건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골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 극복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일, 12월 4일 새벽까지 서울시 청사가 폐쇄된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영훈 제주도지사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도 네. 청사 폐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하 수행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김용태 선생님도 저희 네. 국힘해체 행동에 최근에 합류하셨는데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어필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인천 송도에 살고 있고요. 남매 쌍둥이를 육아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빠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평범함이 계속 평범함이 될 수 있도록 네.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저희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른 빨리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의지가 좋습니다. 자, 오늘 그 두 건의 기자회견, 이제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예. 두 개로 나눠서 기자 이제 회견하셨잖아요. 예.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를 고발을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네. 둘 다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서를 하고서 네. 국감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명태균 씨의 이제 주된 주장의 내용은 자신이 오세훈을 7번 만났고 오세훈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라는 부탁도 받았고 아파트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선물 제안도 받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 주장은 뭐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네. 기존에 했던 주장을 다시 되풀이한 것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해명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네네. 여론도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회피했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고발장을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고발을 한 것은 이제 작년 12월 3일이죠. 그날 이제 밤부터 12월 4일 새벽 사이에 그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이제 폐쇄됐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청사가 폐쇄되었다라는 증거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는 지금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이 중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는 별로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자체장에 대한 그 수사 촉구. 그래서 오전에 10시하고 11시 두 건을 이제 기자회견 오세훈 이제 고발 기자회견을 김건희 특검 앞에서 불법 여론조사 이 조작 건에 대해서
네, 특검은 지자체 즉각 수사하라. 요건에 대해서 1차로 고발하셨고 2차로 내란 특검 앞에서 네, 김건희와 명태균, 오세훈 제대로 수사하라. 예. 네, 이렇게 고발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10시에 이제 고발 현장에서 좀 이거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예. 네, 이건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네, 저는 11시 때만 조금 이제 촬영 협조를 위해서 예. 참여를 했는데 이거 누가 좀 살짝 얘기해 주실까요? 썰을? 저도 이제 11시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방송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좀 이제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 이제 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뭐 용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좀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거기에 좀 이제 다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유가 아주 좀 황당한데 거기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적 공간이면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굳이 폭력까지 행사를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방송을 보시게 되면 그 방송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도 네. 기자회견에 참여하셔서 초신 대표님과 이제 이사님 한 분도 오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KT 측에서 네. 좀 강한 제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저도 이제 초반에 방송을 지켜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심히 우려됐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이 무사히 진행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네, 진행은 됐는데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건물의 소유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여기는 사적 소유 공간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적인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시설들의 성격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라고 그러더라도 특검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엄연히 임차인이 그렇죠. 우선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대상이 사인이 아니라 특검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막는 행태를 이제 취했거든요. 그런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재벌들이 이 비슷한 행태를 보였었어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집시법이 개정이 됐는데 집시법 개정되기 전에 그 외교청사 인근 100m 이내에서는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재벌의 원성을 가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재벌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그러면 재벌들은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약소국의 대사 건물을 자기 건물에 입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임차료도 안 받는 거죠. 임차료도 안 받고 시위를 하려 그러면 여기 대사관 인근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시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그런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없게 됐는데 오늘 이제 KT가 보인 행태가 그와 같은 행태인 거죠. 거기에 엄연히 공적인 성격을 갖는 특검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시위 민원인들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공적인 사무실들은 전부 이제 사기업에 입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회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이제 막아서는 것은 KT 측이 명백히 이제 잘못을 한 것입니다. 네, 이거 집시법 위반 뭐 이런 거 적용되나요?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좀 시정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고소고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소고발 좋아하시는 네. 뭐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아,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고발이 그 김건희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게이트 이거 고발하셨는데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셨는데요. 네. 이 고발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오세훈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조사가 정직하지 않은 여론조사다라는 거죠. 첫째는 여론조사에 나온 수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다. 그러면은 어떤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둘째는 그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는데 그 자신이 이제 돈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정치인이 일을 의뢰했으면 마땅히 일의 대가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거죠. 네.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돈을 받은 것만 이제 정치자금법이 위반이 아니라 네. 줄 돈을 이제 안 주는 행위. 아. 예, 그것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내용이 새삼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동안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해온 건데. 국정감사라는 전 국민이 보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두 사람 다 이제 선서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대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서로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는 뭐 아주 기세등등하게 할 말 다 하잖아요. 예. 명태균 씨 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방송 출연을 예.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국민의힘 네. 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 지원 요청을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아, 찌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예. 국힘 쪽에서. 예. 예. 아무튼 이제 명태균 씨는 기세등등하게 발언을 하는 반면 그 오세훈 시장은 뭐 거의 뭐 반박을 이제 안 했죠. 반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의아했죠. 네네.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말도 이제 막 했거든요. 오세훈이 뭐 내 앞에서 뭐 울면서 전화했다, 뭐 눈물을 보였다, 뭐 약속했던 아파트 왜 안 주시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발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모두가 의아했어요. 저 정도면 네. 아니 고소고발감인데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조만간 조사받을 때 그때 얘기해야겠다. 그렇죠. 이러더니 또 이틀 후에 방송에 나와서 뭐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틀 후에 제가 알기로는 TV조선인가요? 거기에 네. 이제 출연해서 이제 대답을 한 것 같던데 네. 그 왜 그 국정감사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또 명태균 면전에서는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이제 선서하지도 않고 명태균도 없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술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편안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 국감장에서는 이제 불편했으니까 말씀을 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비겁한 행태이죠. 그리고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이 발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 후에 특검에서 대질 신문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가진 패를 공개를 하면 명태균 씨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끝나고 이틀 후에는 자기가 가진 패를 방송국에 가서 다 공개를 하잖아요. 모순된 행동이죠. 많이 모순됐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김용태 선생님은 그 명태균이 오 시장하고 나는 7번을 만났다는데 오 시장은 아니다. 2번 정도 만났다. 이렇게 좀 각자 달랐어요. 그 거기에 좀 명태균 씨가 조금 그 뭐랄까 긁히신 것 같아요, 살짝. 좀 이렇게 오리발 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영선 의원 얘기를 문자 오고 간 거. 그거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은 2번을 만났든 7번을 만났든 어쨌든 만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숫자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말로는 나경원을 이겨야 되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어쨌든 그 안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앞에서 질질 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또 아파트 키를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어쨌든 네. 뭔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가 네. 아파트 키 그쵸.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국감장에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 그만입니다. 네, 난 그 그런 점이 적이 진짜 없는데? 너무 난 그런 적이 없어라고 저는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깔끔하게 그렇죠. 끝나는 얘기죠. 얼마나 반박 잘해요 시의회에서는 네, 시정 질문 받을 때. 근데 그 네. 이틀 후에 이제 정제된 자리고 이제 내가 완전히 다 말할 수 있는 자리니까 난 여기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그분도 변호사시니까 법률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제를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자라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틀 동안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건 자기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네. 얘기를 이렇게 안 하고 그 TV조선 가서 얘기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현재로서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아니면 그냥 국정감사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막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거기서 참아가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가 있으니까, 뭔가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이제 긁혀가지고 그 너희의 그 러브레터도 내가 까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내용도 약간 그 공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눈물 나더군요. 그 시를 그 네. 김영선 네.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아주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이 가슴이 촉촉해지는 그런 한 60년대 70년대 그 러브레터를 제가 보면서 야 아직까지 저런 감성을 가질 수 있는 근데 감성이 그거 진짜 네. 러브레터 감성이라고 느끼셨어요? 그 감성이라고 얘기하죠. 뭐 오변호사 이거는 뭐 편집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떠셨어요? 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슴이 촉촉해져서 네. 내가 이런 감성을 언제쯤 내가 언제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저런 러브레터 중년이어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게 네. 뭐 스토커 하는 형태로 나를 계속 만나달라고 했다. 명태균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 시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내용인데 뭐 오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 명태균 씨의 전략일 수도 있고 또 그 아닐 가능성도 높고 그거는 이제 두 사람만 아는 거니까 또.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만난 횟수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만난 횟수가 2번인지 7번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7번인지 2번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버렸죠.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아닌 게 밝혀지는 순간 나머지 진술들도 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은 그래요. 자기가 7번을 만난 게 아니다. 더 만났는데 내가 증거가 있는 게 7번이다라는 이제 취지거든요.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리고 이제 7번 중에 6번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동석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외된 한 번도 이제 정확히 지적을 해요. 어떤 청국장 집에서 그러니까요. 오세훈을 아주 만난 적이 디테일해요. 있는데 그 청국장 집에서는 김영선은 동석을 안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웬만한 자신감을 갖지 않고서야 그런 청국장 집까지 거론을 하면서까지 발언을 할까? 만약에 이제 명태균 씨가 증거도 없이 본인 말이 그거잖아요. 증거가 있는 것만 추렸더니 7번이다. 그랬는데 뭐 이게 7번이 아닌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치명타죠. 치명타인데 그 정도 자신감도 없이 저런 발언을 할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태균 씨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오세훈 시장의 말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예. 네. 그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 잘 오시잖아요. 네. 보시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두 분의 이제 러브레터입니다. 시적으로 마음이 촉촉해졌다. 마음이 너무 촉촉해져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이런 감성을 왜 잊어먹고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진술했을 때 디테일하게 진술하는 거는 그 신빙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물론 뭐 그거를 뭐 시나리오 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좀 이렇게 직접 보고 들은 거라면은 그 이제 설명이 디테일한데 그거 이제 뭉뚱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감장에서도 네, 질의에 답변할 때 기억은 물론 나는데 기억이 계속 안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명태균의 진술에 저는 신빙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 좀 잘 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직접 그 차 안에서 그때 받았다. 그때 질질 짰다. 뭐 이런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힘이 좀 그쪽으로 명태균에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오세훈 시장 측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그 강철원 부시장이죠. 강철원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하고 관계를 단절한 시점 이후에 강철원 부시장이랑 이제 명태균 씨가 접촉했던 그 내용이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단절 시점에. 그게 이제 오세훈 그 시장 측의 신빙성을 떨어지게 하는 단초가 된 거죠. 이제 뭐 그거 하나만으로 오세훈 시장의 신빙성이 뭐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특검에서 이제 대지를 하면 이제 신빙성은 이제 곧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7번이냐 2번이냐가 생각외로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됐군요. 어차피 그분들은 뭐 선택적 기억 상실과 선택적 정보 왜곡을 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부분에 언젠가 뭐 기억 상실이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부건 변호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행보가 이제 그 내란 전후로 해서 그 고발하시는 그런 행보가 오세훈 시장과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많으신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오늘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제 고발하신 거잖아요. 이제 특별히 이렇게 고발하시게 된 그런 계기 뭐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러 선거를 이제 치르잖아요. 여러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 이렇게 탈락하신 분 후보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뭐 탈당을 하고 뭐 상대 후보를 심지어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까지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 선출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이제 정치 결과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경선 룰을 정할 때, 경선 방법을 정할 때 여론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이 달리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당이 자생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국민들께서 아직은 이제 정치 불신이 강하셔가지고 정당 가입을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론대로만 하면 당원들에게 투표해서 어느 후보가 승리했는지 이제 가리는 게 맞죠. 그런데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신 국민들이 아주 많은데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서 후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명태균 게이트처럼 여론조사를 왜곡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장 이제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거냐 이런 시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이제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 난립했다는 얘기가 뭐 대선이나 총선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하는 거에 비해서 뭐 국힘이 월등히 높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됐어요. 뭐 공신력 있냐. 이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영세한 기관들도 많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명태균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발각이 안 됐으면 다음 총선에도 그 다음 대선에도 계속 이런 그 룰로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명태균에 대한 사실 이거 범죄죠.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비율,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 50%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50%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분이 후보가 되고 되지 못하고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 50%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극단적으로 경우를 보고 있으면 100% 당내 그러니까 권리당원들 혹은 뭐 국힘에서는 네네. 뭐 국힘에 또 권리당원들이 있겠죠. 네. 그분들이 그냥 100%로 만들어서 그 후보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들도 한번 그러니까 이참에 그러니까 좀 그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기관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네. 있고요. 문제의식을 그리고 이 이후에 제2, 제3의 명태균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하면 그럼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아무리 뭐 지금 뭐 김영선 뭐 전 의원을 데리고 와서 내가 뭐 오세훈과 같이 얘기했고 뭐 러브레터를 깠다 이러더라도 근본적인 건 뭐냐면 명태균 이 사람이 여론 조작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고요. 이 커넥션은 반드시 다 끊어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도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 안에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잖아요, 조작이고 이거는 국힘당 내에서도 피해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경원, 네. 홍준표. 그렇죠. 네. 그 경선에서 그 네.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밑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서 네, 그쪽에서도 이제 공정한 이제 정당 내에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조작해서 하면은 그쪽에서 조작하면 얼마든지 판을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지금 정당 내에 우리가 이제 양당제잖아요. 네. 양당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정당 내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잘못된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여론조사 외에 달리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에 이제 단체 입당을 하지 않았냐라고 그러잖아요. 단체 입당이 이제 잘못된 것인데 단체 입당을 걸을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이제 당신 통일교니까 우리는 당신을 당원으로 못 받겠다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잘못된 이 정당 내부의 이제 입당 이런 것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이 여론조사마저 이렇게 조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정당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내란 재판하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네. 이제 명태균이 조금 수면 위로 좀 가라앉는 이런 좀 상황이 좀 벌어져가지고 요거는 다시 그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계속 푸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통일교 문제는 이제 정치 자금이 이렇게 또 뒤에서 개입됐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첫 번째 이제 고발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 하나로는 이제 성이 안 찬다. 두 번째는 내란 특검 앞에서 김건희와 명태균 그리고 오세훈을 여기서 중요한 건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내란 가담 여부. 특검은 지자체장 즉각 수사하라. 네, 이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있는데 내란 부하 수행 지자체 고발. 예. 네, 정확한 용어.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12월 3일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행안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 절차를 실시하라라고 이제 유선과 그다음에 이제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는 이건 불법 계엄이기 때문에 나는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 행안부의 지시대로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 조치를 이제 취한 정황이 발견이 됐죠. 다수는 그래서 어디죠? 일단 오늘은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 인천, 강원, 경북, 대구, 경남 요렇게 이제 나온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만 이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제주도 지사도 네. 제주도 청사를 이제 폐쇄한 정황이 있어서 아. 같은 민주당이지만 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서 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제 함께 오늘 이제 고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국힘과 민주당 갈릴 거 없이 다 예, 하신 지금 거네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그 판단이 된 경우에 국힘 민주 이제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네.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뭐 가릴 사안은 아니죠? 네. 아니지요. 네. 가려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주당인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듣고서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굉장히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요즘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유정복 시장이 그렇게 좀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힘이니까 이해하겠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장들은 이게 시민들을 보호할 그 책임도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 그냥 그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게 더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광역시 단위만 했었는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구나 지금 경기도시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네. 시나 군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지자체의 장들은 뭘 했나.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이 광역시나 이 그 광역단체가 끝나고 나면 각 안에 있던 그 기초 단체는 어떻게 했었던가, 그 단체장들은 어떻게 했었던가, 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전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수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폐쇄 이게 행정명령이 내려진 거잖아요. 예. 이상민.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정 무렵까지 이 0시 26분 그리고 0시 53분 1시 40분 등 최소 4차례 제공지가 이어졌고 네. 그리고 분명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근거로 한 청사 폐쇄였다. 네. 이렇게 나왔고 다음날 일부 언론은 인천시가 행안부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 뭐 이렇게 보도까지 했네요. 네. 조선일보 보도에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사 폐쇄 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장들이 그런 식의 해명을 해요. 통상적인 뭐 수준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볼 수가 없죠. 그
행안부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다가 청사 폐쇄를 지시한 것은 지금 당장 그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지역민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회를 폐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을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데 1차. 국회 폐쇄에 이제 성공한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일 겁니다. 그날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안 왔다고 그러면 그쵸, 바로 네. 날이 밝자마자 계엄군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령하러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네. 쳐들어가고서 이제 각 지방을 이제 이렇게 접수를 했겠죠. 완전히 네. 장악하는 그런 행동에 이제 들어가게 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민들도 이제 수거 대상이 되고 영영백안에 담기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러한 그 지시를 거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날 뭐 지방민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뭐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할 일이 아닌 것이죠. 통상적인 업무 혹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계엄이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란이 통상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그걸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이거를 다 기획을 하고 그 가담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문자로나 어쨌든 공식 문자로 받았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통상적인 건가요? 쿠데타는 통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란은 통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통상적인 업무에는 총칼 들고 가서 시민들을 찔러라 쏴라 이게 없어요. 근데 그걸 통상적인 업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그 제가 그 TV로 보던 그 계엄 선포는 저 꿈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 진짜 그게 SNL에서 지금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생각하시는 알았어요. 분들 많았잖아요. 네. 예. 알았어요. 근데 진짜더라고.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네, 진짜더라고요. 근데 그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 진짜 지금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통상적인 업무죠? 왜 그게 통상적인 걸까요? 통상적인 건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가서 그 서류 뽑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민원 접수하고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업무죠.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지금도 이거를 했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계엄에 동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암묵적인 동조거든요. 동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광역단체장들만 그랬을까? 저는 기초단체장들도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그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의회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국회로 치면은 이제 국정감사인 거죠. 음. 거기서 이제 제주도 의회에 이제 한동수 의원이라고 계세요. 그 한동수 의원이 그 오순문 서귀포시장에게 네.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청사 폐쇄에 대해서 제주도로부터 요구받은 게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서귀포시장이 뭐라고 이제 발언을 하냐면은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자가 한두 글자 틀릴 수는 있는데요. 네. 그 청사 폐쇄 조치가 요구가 있었습니까?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공문인지 전화인지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공문인지 전화로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위에서 온 지시대로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온 지시대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사 폐쇄 요구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요구한 대로 해줘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서귀포 시장이. 이 말의 뜻은 심지어 그런 말도 합니다. 한동수 의원이 혹시 제주도로부터 서귀포시에 청사 폐쇄에 관한 공문이 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담당 그 과장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당일 도청 당직실에서 서귀포시청 당직실로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서귀포시로 보낸 겁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팩스로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그것대로 조치가 취해졌나요? 라고 묻자 담당 실무과장이 네, 저희는 출입문 시건 사항을 재확인하고 당직 근무를 철저히 하고 출입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요. 서귀포 담당 과장이.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담당 그 질의했던 한동수 의원이 서귀포시에다가 그 팩스로 받았다는 이제 공문을 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지금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네. 그 한동수 의원이 지금 서귀포시로부터 공문을 못 받고 있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놓고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아직 수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지. 그렇죠.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대단한 것들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주도에서 저기 서귀포시로 이런 요구가 갔다라는 내용은 뭐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이 지금 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제주도 의원이 이제 질의에 대해서 이 정도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수사를 벌이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발을 한 이유도 빨리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자체 전수조사 시급할 것 같네요. 네. 네. 이거 지연 전략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자치구라면 지금 이제 지역 의원들한테 그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이제 시민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는, 우리 구는, 그러니까 그 구청장이나 시장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 의원들이 꼭 좀 물어봐 달라라고 요구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원들이라도 그러니까 꼭 이제 그렇게 좀 한번 해서 우리가 수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란 청산이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내란 동조를 했었던 정치인이 뽑히면 안 되잖아요, 사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 이번 인사 때도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인사 때 이렇게 또 기용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지자체에서도 암묵적으로 이런 거 동조한 사람이 또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이제 군 진급 그 심사에서 이제 내란에 가담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급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직 이제 명확히 이제 밝혀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지자체에 대한 수사를 빨리 이제 속도감 있게 해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뭐 어떤 선출이 되고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특검의 이제 요구를 강력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자체장들이 그 내란 개입 혐의 이런 것들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자치는 중앙 권력 그 하부 구조가 아니라 이게 국민 주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민 주권 시대하고 뭐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 주권 최전선에서 그곳에 이제 권력이 명령 앞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침묵하거나 무릎 꿇는 행위는 우리 헌법에서는 이거는 뭐 표현하셨듯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게 시급히 전수조사해서 밝혀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항상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반민특위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 반민특위를 반면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친일을 제대로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내란이다 아직 우리 내란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내란은 것이고 쿠데타는 쿠데타인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청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때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쿠데타를 또 겪게끔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정치권이나 뭐 지금 시민 사회에서 이게 대중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 활동할수록 우리 사회는 병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네. 잘 발본색원해서 다 마무리시킨 후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쿠데타는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든 어쨌든 뭐든지 간에 내란에 가담을 했거나 동조를 했거나 거기에 부역을 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속아내야 됩니다. 제 발언이 너무 센가요? 속가내 아니 안 씁니다. 전혀 세지 속가내야 됩니다. 속가내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법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 고발하시고 그다음에 특검 지자체장 즉각 수사하라.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명태균, 오세훈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고발 건에 대해서 고부건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고부건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김용태 선생님하고 1부는 이렇게 나눠봤고요. 네, 2부 시간입니다. 자, 1부에서 고발 관련 기자회견 두 분과 나눠봤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그 금주의 핫한 기사를 각자 픽해 와서 관련해서 토크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특집에서 두 분이 나오신 관계로다가 네, 요것도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했는데요. 픽한 기사 갖고 오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 법관들의 일탈에 대한 이제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네. 제주지방법원에 이제 오창훈이라는 이제 판사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재판권을 남용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을 이제 고통에 빠뜨리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음주 소란까지 벌였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주도민들의 이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도민들이 그냥 굉장히 그 공분을 사고 있을 텐데 특히 뭐 어떤 점이 약간 그 붕괴하는 포인트일까요? 이분이 이제 그 근무 시간에 네. 점심 시간이었죠. 점심 시간에 이제 술을 마십니다. 네, 술을 마시고 이제 노래방을 가요. 점심 시간에요? 예. 술을 마시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술을 마신 것도 문제고 이제 복귀도 하지 않아요. 복귀도 하지 않고 네. 노래방을 갑니다. 네. 노래방을 가서 이 소란을 이제 피우죠. 소란을 피워가지고 옆방에 있었던 그 다른 대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업주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이제 업주는 이제 지금 증언이 나오기를 네. 판사가 몸도 못 가누고 사람을 하대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옆방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이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대학생이요? 예, 손님이죠. 예, 손님이 되었던 대학생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현장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네.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고 경찰한테도 굉장히 이제 하대를 했나 봐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고 뭐 그랬었다 그래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뭐 입건이 되지 않았어요. 입건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입건이 되지 않았는지. 경찰 인터뷰에 의하면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해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어찌 됐건 이 오창훈 판사는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어요. 네. 재판을 하면서 폭행 그 주치 소란 그다음에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피고인들에게 대해서 네. 재판을 하고 있죠. 재판하면서 처벌 수위를 정하고 훈계도 하고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재판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네. 오창훈 판사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징계 조치를 징계 결정을 내리질 않아요. 뭐 주의 촉구인가요? 그 뭐 하나만 한 말
하나마나한 말만 하고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의 기사로 이제 제주도 오창훈 판사 기사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만 그 지기현이나 이런 고법 판사가 지금 이제 헛소리하고.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네. 저희 같은 일반인이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업무방해죠. 네, 그러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아서 이제 경찰서에서 오라고 할 겁니다. 네. 경찰서에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이제 만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만취 상태에서 뭐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은 그냥 파출소로 연행이 되죠. 파출소로 연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최소한 벌금 얼마 정도는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전과가 있으면 이제 더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무 처벌도 안 받았어요. 아무 처벌도 안 받았고, 그 이분이 이제 재판에서 굉장히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뭐가 불만이냐면은 이제 고압적인 태도거든요. 이분이 이제 평소에 이제 고압적인 태도를 많이 해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의 이제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판결 선고할 때 보면은 뭐 굉장히 자기가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을 해요. 판결할 때 보면. 그래서 뭐 그렇죠. 당신같이 죄질이 나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없죠. 노래방 가서 술 마셔서 행패 부린 판사가 무슨 피고인을 훈계하며 피고인의 처벌 범위를 정합니까? 이거 대학생이 112에 신고할 정도면 이거 만취가 아니고 이거 대단히 이거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마땅히 대법원에서 이 오창훈 판사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주의 촉구요? 주의 촉구입니다. 주의 촉구는 징계가 아니죠.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인은 최소한 벌금형은 맞는 거네요. 초범인 경우에도 이제 벌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주의 촉구를 받는 것이죠. 저는 좀 붕괴되는 구간이긴 해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역사에 보면 중국의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역사 들어갑니다. 주나라가 있거든요. 주나라에 보면 그 저희 같은 일반 서민과 이 귀족들은 같은 죄를 지더라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주나라 법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는 이게 코가 없어지든지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아니면 이 무릎뼈를 이렇게 절개하는 아마 형을 받겠지만 이런 이제 고귀하신 분들은 반성문만 쓰면 됩니다. 저는 이 주나라의 법이 오버랩이 되네요. 저희 같은 뭐 서민들은 코가 베어가거나 무릎뼈가 이제 베이는 이제 그 형벌을 받겠지만 귀족들은 그러한 똑같은 벌을 하더라도 반성문 몇 장만 쓰면 되거든요. 주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지금 귀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법부 안에서 지네들은 이따만한 죄를 짓고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눈 감아주고 일반 서민들은 그 800원 뭐 커피 마신 거 초코파이 뭐 먹은 거 이런 걸로 막 그 형량 때리고 이런 건 정말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법관들의 윤리 조항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런 걸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봐주고 근데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부패된 상황이잖아요. 저는 뭐 심각하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800원의 커피를 조금 먹어도 아주 큰 벌이지만 룸사롱 한 7번 접대를 받고 뭐 이렇게 아주 인사불성으로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해도 그 판사님들은 귀족들이시니까 얘네들은 또 그 기준이 높더만요. 100만 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100만 원 뭐 이렇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실 정도로 이제 높으신 양반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서민들이야 800원의 죄를 지어도 아주 가혹하게 하더라도
고 변호사님은 법조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이요. 네. 이분이 이제 이 부적절한 행태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제주도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부적절한 네. 처신으로. 황혼 이혼 사건이 있었어요. 황혼 이혼 사건에서 이제 조정 절차에 들어갔죠. 이제 할아버님도 오시고 할머님도 오셨죠. 네. 할머님이 이제 그 자기 억울한 그 수십 년 결혼 생활 동안 이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화가 나셨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열변을 이제 토하셨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 저기 오창훈 판사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고 이제 소리를 버럭 질렀나 봐요. 소리를 버럭 질르니 할머니가 놀라신 거죠. 놀라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일종의 이제 기절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서 119가 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뭐 전혀 저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되고 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정을 넣었지만 뭐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고요. 그 사실 이분하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악연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올해 5월이죠. 잘하셨어요. 올해 네. 5월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네. 고발을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재판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검사가 구형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고 이제 피고인이 이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고 재판 절차가 이제 마쳐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재판장이 판결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법정 경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법정에 들어와요. 대여섯 명의 법정 경위들이.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법정 경위들을 배치시킨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방청객들한테 이제 말을 해요. 방청객들한테 이제 말을 하겠다. 지금부터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눈으로만 봐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시 구속시키겠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런 발언을 해요. 이런 발언을 하고서 이제 그 징역 1년 8개월을 이제 선고를 합니다. 피고인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이제 제가 이제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법정을 나오고서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오창훈 재판장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취하고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이제 그동안 이제 오창훈 재판장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이제 각종 제보들이 왔죠. 각종 제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까 그 이혼 조정, 황혼 이혼 조정 사건도 그렇고 이분이 이제 제주 지역 변호사한테 이제 회식비 스폰을 요구한 정황도 이제 제보가 됐어요. 제보 받은 내용을 이제 대법원에 진정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제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아까 주의 촉구도 음주해서 이제 노래방 소동 사건에 대해서 주의 촉구가 나온 거지. 저희는 노래방 음주 소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진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뭐 그 모르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청객을 향한 협박성 발언, 그 황혼이혼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스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진정을 했는데 아무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법원이 얼마나 자정 노력이 없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재질이 상당한데 대법원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음주소란 노래방 음주소란 난동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주의 촉구입니다. 이 중요한 갑질 논란, 황혼이혼 이게 그 위아래도 없고 이거 지금 할머니 어르신한테 갑질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회식비 스폰, 이런 것들 뭐 심각한 사안인데 주의 촉구만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성 피고인을 향해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진정서에 제가 이 부분까지 적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그거는
KBS가 한국 판사의 민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밝힌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에 주인공이 오창훈 판사라는 이야기가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오창훈 판사다라는 것은 이제 다 이제 법조계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뭐 모르실 수 있겠지만 법조계에서는 3명입니다. 여기 조이대 금메달, 지기현은 은메달, 오창훈은 동메달. 그래서 이제 모든 법조인이 이 세 판사를 다 알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이 오창훈 판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창훈 판사에 대해서 그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해요. 범죄 아니야? 범죄죠, 범죄죠. 와. 아니 거기 검찰도 기소 그러면 뭐 맘대로 하잖아요. 네. 이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성범죄에 연루된 어떤 수사관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지금도 전국의 노래방에서 취객 난동 사건 많거든요. 그 사건을 오창훈 판사가 재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결과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죠. 누구도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창훈 판사를 당장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해요.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하는데 지금 전혀 오창훈 판사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대한 개혁이 이래서 필요한 맞습니다. 겁니다. 단순히 무슨 뭐 정치적인 공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 시민의 삶에 민생에 지금 잘못된 그 법원의 그 부족한 자정 능력이 일반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 정도라면 뭐 어느 조직에나 그런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먹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여러 명이면요. 이게 여러 명일 겁니다. 여러 명이 그러면 아니고요. 이거는 때예요, 때. 아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법부 마인드가 우리는 무호하다 이거 같아요. 우리는 죄를 져도 우리 그 누구에게도 판결받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종교잖아요. 아니 종교 거의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이대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하고 40대에 그 판결 내릴 때도 사랑이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견 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법정에서 그 어투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그 판사의 법정에서 임하는 태도나 그런 억양 이런 거하고 거의 그거 이제 반하는 그런 이제 심하면은 저 사람이 레크레이션 강사인가? 뭐 이러면서 하하하 뭐 이러면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동메달 이제 거머쥐신 오창훈 이제 제주 판사 이분도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이렇게 다 눈 감아주고 빠져나가고 이런 행태를 한다는 거는 사법부가 문제가 많은 거죠. 제가 그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혀 모르다가 제가 오창훈 판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줄기차게 했죠. 줄기차게 했더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언론에 이제 KBS 제주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제주지방법원에 오기 전에 이제 서울권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나 봐요. 이제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를 합니다. 서울이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많죠.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해는 1,875명이 했고 둘째 해에는 2,136명이 했어요. 법관 평가를. 그런데 오창훈 판사의 순위가 첫째도 꼴찌, 둘째도 꼴찌입니다. 첫째도
1875등, 둘째 해도 2135등. 네. 뒤에서 2년 탑이네요. 뒤에서 탑. 2년 연속 법관평가 꼴찌인 판사를 왜 제주도에 전근을 보냅니까? 지방민들은 네. 네?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처럼 버린 판사를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게다가 이 오창훈 판사가 정말 진짜 제주도민 입장에서 참담한 게 장기 근무를 희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인사 조치를 안 하면 앞으로도 몇 년을 제주도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제주도민들은 2년 연속 꼴찌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재판의 질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유죄야. 그러면 유죄예요.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봐야 뭐 변명을 하잖아요. 그 시끄러운 소리 그만해.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주도가. 왜 제주도에는 이런 식으로 질이 떨어지는 판사를 보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법원에서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창훈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야지요. 예. 맞습니다. 금은동 동메달. 네, 이 사람들 싹 다 배제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아주 중요한 사안 말씀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고 변호사님이 많이 힘써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매부쇼 가셔가지고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요즘 매부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조만간 가실 것 같은데요? 불러주시면 가지요. 뉴스공장. 예. 뉴스공장. 왜냐하면 파급력이 있으니까 예. 이런 거 메이저에서 얘기를 딱 해주면은 이게 심각성 거기에서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게 조치된 게 몇 사례가 있어요. 예. 그 이제 몰랐던 사례. 이번에 은현장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감에 나와서 그 김세희는 왜 안 부르냐, 네 고발 안 하냐,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도 왜 나만 부르고 김세희는 고발 안 하냐 이런 거 얘기해서 고발 조치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유념해 주시고요. 예. 네, 조만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제주도 오창훈 판사의 비리와 이런 태도, 네, 그래서 일반 그 시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로잡으시려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6시를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자 짧게 픽한 기사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에이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주 국뽕 차오르는 이제 막 타올랐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0년 수건인 그 핵추진 잠수함 그건 이제 건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사를 이 기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오창훈 이 판사의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 핵추진은 뭐 30년 수건인데 뭐 이게 30년 수건인데 이거 30년 이게 30년 수건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해결로 이제 공급이 물고가 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세계 8번째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것 때문에 이거 코스피 지수 4천 그러니까 떴잖아요. 나 진짜 이걸로 이제 하려고 이거 오차고 가면서도 계속 이게 생각날 것 같은데 이 나쁜 이런 거에 비하하시는구나 많이. 아니 저희가 이 사법 어쨌든 이 판사님들은 이 판단을 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판검사들이 핵점이 뭔 관계야 지금? 다 서울대 위주잖아요. 그렇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미국 사례나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하고 이런 구조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요 다음에 또 한번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빨리 이제 그거를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우리 이제 끝났어. 첫 번째 30년 수건 사업.
핵추진 그러니까 잠수함 이제 네. 건조할 수 있게 됐어.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필라델피아에서 해야 된다는 거. 어.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그쵸, 그쵸. 해결용 공급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물고가 튀었다. 이제 우리의 그 해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8번째 우리가 이제 핵잠 그러니까 핵잠이라고 하면 또 이제 말 들어올라. 네. 핵추진 잠수함. 네네네. 그걸 이제 갖게 됐다. 아. 이렇게 이제 구봉 차오르는 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 너무 크네. 그거- 진짜. 김용태 선생님 먼저 하시고 하실 걸 그랬다. 너무 크네. 그리고 지금에서야 네. 제가 이 인식을 이렇게 알아챘는데요. 네.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부로 음. 오세훈, 오영훈, 오창훈 3명을 다 고발한 사람이 됐네. 와, 예. 박수. 이 오씨들 잡는 고씨. 예, 제 건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짧게.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진짜 이번에 에이펙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4천 뚫어가지고 막 갑자기 뭐 GPU는 뭐냐, 뭐 그런 얘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제 4천 지수 뚫고 나서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는 과정에서 고 변호사님도 이제 주식창을 한번 열어보시더라고요. 네, 수혜를 많이 보셨나요? 아니 저 주식창 열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뭐가 주식창 열어보지 팔았던데?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 에이펙이 열려가지고 이 구봉 차오르는 한 주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네. 와가지고 방송하니까 나 갑자기 또 붕괴가 막 돼가지고 이런 붕괴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좋은 소식도 나눠야죠. 뭐 그 그쵸.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시진핑의 그에도 이제 유머를 구사하셔가지고 네. 그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게 되고 화기애애해서 그리고 외교적인 이득을 얻고 또 카카오 또 그 중국에서 이제 다시 됐잖아요. 네. 아주 그냥 긍정 평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힘겹게 버티고 계셨지만 이런 상황들도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좀 즐겨도 되지 않나. 조금이나마 계속 우리가 긴장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이렇게 이제 국뽕 차오르는 것도 한번 보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셔서 돈도 좀 버시고 또 다들 또 그 돈으로 또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민주 진영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그 이전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좀 강력하게 11호 부동산 정책 요거 들어가면서 물론 뭐 그 보수 쪽에서는 이제 부정평가가 있긴 한데 뭐 제가 좀 그 전문가 의견을 따로 들어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부동산 그 자산 형성 그쪽에서 이쪽 주식 시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제 자산의 양극화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그 양극화된 것을 이제 청년층이나 뭐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외교 협상을 잘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1, 2부로 나눠서요. 두 분 고부건 변호사님과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저희 언제 제주도에 제가 아까 차 마시면서 얘기했죠 한번. 기회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용태 선생님도 같이 이제 좋은 자리에서 얘기 나누니까 아주 분위기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시면 또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여의도대 내란 청산학과는 특집으로 이렇게 고부건 변호사님과 김용태 선생님과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제 끝인사는요. 저희가 이제 청산학과에서요. 청하로 합니다. 청하. 청하? 네, 청하. 소주 아니고요. 청하. 자, 오늘 방송 이제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하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하. 청하. 그 신청 전에 청하 그거 같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1시간 넘죠? 보통 일 아니네. 고생하셨습니다.